홋카이도 정중앙에 있는 작은 마을. 지역 부활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학교가 있습니다. 東川町については、最近30年間で約2割人口が増えました。あと子どもたちが2人いるので、その子たちが通う小学校がとても先進的な部分があ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に通わせたいなと思って、決めました。 시골 마을은 어떻게 교육, 돌봄, 그리고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까? 학교의 변신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절묘한 경치를 병풍 삼아 자리 잡은 학교. 송면 초등학교입니다. 찾는 날이 장날. 학교에서 알뜰 장터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주머니를 활짝 열고 장난감, 학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 구입합니다. 여기가 그 학생 자치 활동으로 1년 동안 미리 우리가 학생들끼리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미리 정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뜰 시장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알뜰 시장을 하는 날이라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안 쓰는 물건들을 갖고 오면은 그거를 서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원입니다. 손주 있으시면 수영복 하나 사가세요. 플러스 원입니다. 학생들이 기획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죠. 송면초등학교는 100년 전 일신서당으로 시작해 전성기를 누렸지만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고 결국 폐교 위기를 맞게 됐죠. 하지만 자, 오늘도 계속 지금은 아닙니다. 전학생이 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55명 전교생 중 무려 14명이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이랍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자람터가 저희는 굉장히 이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다른 점 중에 가장 좀 좀 많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는 자람터에서 이제 마을을 체험하는 거죠. 학교 옆에 자리 잡은 자람터.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자람터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돌봄 장소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학부모이자 선생님인 자람터 선생님의 지도로 마을을 체험합니다. 계절별로 달라지는 자연을 느끼며 전통 놀이를 하죠.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학습을 하는 겁니다. 계절살이라고 저학년 애들은 필수로 가고 신청해서 가는 건데 뚝방에서 보트 타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생동물 발자국 찾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막 고라니나 그런 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좀 신기하고 우리 시골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가 달라지면서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닭을 관찰하는 삼남매. 봐도 신기한 모양입니다. 도심에선 보지 못한 모습이죠. 이 학교 오래 다녔어요? 아니요, 지금 한 달 살이 그 농촌이요. 원래 집은 어딘데요? 서울이요. 은평구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저희가 뭔가 시골을 계곡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한 달 살기 있는데 그걸로 엄마가 신청했는데 두 번째로 했다가 다시 성공해가지고 여기 이제 오게 됐어요. 한 달 살이. 말 그대로 시골 학교로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 온 아이들은 자람터 활동 재미에 푹 빠졌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학교를 벗어나 근처 캠핑장으로 향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학교에서 캠핑을 했었죠. 오늘은 그동안에 쌓은 실력을 캠핑장에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준비는 자람터 선생님들이 했지만 텐트를 치고 요리를 하는 것까지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합니다. 학교 운동장과 달리 돌이 많아 텐트를 치기 좀 힘들지만 이 정도쯤은 거뜬합니다. 잘 잡아.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학부모들의 만족 역시 큽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송려초등학교에서 진짜 그거를 전부 다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이들 계곡에서도 놀 수도 있고 모든 그런 생활하는 것들이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고 몸으로 놀 수 있는 것들이라 네,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조별로 아이들이 재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맛인데? 각자 역할을 나눠 조리를 합니다. 협동이라는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죠. 야외 활동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조끼를 먹는 음식도 맛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그냥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잘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아니 저쪽은 아니 이것 봐면 이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좋다 말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다 보면은 어느새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 다닌 학교는 뭔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너무 약간 끼리끼리 노는 거였는데 여기는 뭔가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캠프파이어 시간.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귀한 교육 현장이죠. 저희도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 마을에 귀촌한 지 이제 9년 됐어요. 뭐 캠핑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학교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 많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은 책만에서 배우는 거 아니라 그냥 다 몸하고 마음하고 머리하고 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는 너무 좋아요. 학교의 변화가 자람터를 통해 완성한 돌봄.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환경을 제공하고 마을까지 변화시킨 겁니다. 기초교과, 기본 어떤 교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학교에서 하자. 그리고 삶을 체험하는 거는 마을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학교는 배움터, 방과후 돌봄은 자람터. 배우고 자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으로 2018년에 개교한 송린중학교. 쉬는 시간 학생들은 언제나 활기찹니다. 수업 시작종이 울렸지만 아이들의 수업 준비는 아직인 듯합니다. 얘들아 이동하자. 재밌는 체육 시간. 선생님의 부름에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향합니다.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체육 공간이 이음터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체육을 하러 거기면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학교와 연결된 이제 추가적인 이런 공간이고요. 비가 오거나 이제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안에서 체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운동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음터 체육관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플라잉 디스크 이제 끝나가지고
이동을 할 땐 이음터로 이어진 특별한 복도, 일명 구름다리를 이용한답니다. 학교 운동장 대신 이음터 강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체육 수업을 받는 겁니다. 학교에 그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시설이나 면적 같은 게 많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화성시와 함께 이제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전보다 좀 더 좋은 환경과 더 큰 운동장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날씨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이곳에서 체육 수업을 자유롭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많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이음터 자체가 학교 시간 외에도 주말이나 그런 여가 시간에 학생들이 보내기 위해서 책도 읽고 와서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면서 약간 쉼터의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송린중학교와 구름다리로 이어진 송린 이음터. 학생들에게 수업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이곳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강당부터 도서관, 방송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이음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죠. 학교 복합화 시설이기 때문에 오전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업들, 특히 이제 체육이나 특기 수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후에는 주민들이 서로 동아리들을 모아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말에는 체육 시설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이 만나는 공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함께 놀면서 배우는 프로그램. 그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안전한 돌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계속하는 게 안전교육,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안전교육, 그리고 지진 대피 이런 식으로 안전교육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데이라고 저희 센터에서 가장 아이들 호응도가 높은 수업이에요. 그게 바로 아동자치회의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수업, 실제로 실행하는 수업입니다. 아동자치회를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만큼 집중도나 호응도가 다른 수업에 비해 훨씬 좋답니다. 송린 이음터를 중심으로 마을 학생, 주민이 한 곳에 모이고 그곳에 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송린 이음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린 이음터만의 특별한 수업.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솔 상상기록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만나는 공간인 만큼 돌봄 시간을 활용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동네의 과거, 현재를 알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미래 모습을 상상해 출판 작업까지 합니다. 여기가 간척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도시여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어떤 뭐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결국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원주민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써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마을을 내 마을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마을에 지금은 본인들이 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마을을 알게 되니까 원래 되게 친숙했다고 느껴지는 게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는 것 같고 더 흥미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이 달라지면 지역은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버스가 향하는 곳은 집도 학원도 아닙니다. 바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천 평생학습센터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 곳. 영어를 비롯해 학습과 관련된 수업을 기본으로 장착하여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발레를 비롯한 운동 수업으로 몸도 함께 키워줍니다. 말 그대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학부모들은 사교육 필요 없는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며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월요일은 힐링 아트 하고요. 화요일에는 수학 가베, 수요일에는 발레, 목요일에는 요리, 수요일 금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또 아이들 영어가 있어요. 영어까지 이렇게 참여를 매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춘천으로 나가야 되는 지역 특성이 있어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이 더 많을수록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용도 거의 안 든다고 하네요. 네, 재료비만 들고 이제 다른 수업 같은 거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원어민 영어 수업. 재미있게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어 아이들 역시 좋아한답니다. 화천에서 수업을 시작한 선생님 역시 자연에 반하고 아이들의 학습 열정에 반했답니다. Because they get to learn different pronunciations and also a little bit about the culture from the native speaker. It gives them a little bit more worldly opportunity to learn. So I think that they do enjoy it, yeah. And I think the parents are very satisfied, yeah. 교육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더 훌륭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여유가 없던 아이들이 공평하게 다 공부할 수 있고 그네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초등학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16명씩을 선발해 학습 지원을 하고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화천에 거주하시면서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 지도를 통해 학교 수행평가를 위한 활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상담받으며 화천 학습관이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 생활을 하며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뭐 이루지 못한 경험들 많잖아.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까지 상담해줍니다. 덕분에 대학 진학률이 좋아진 것은 물론 일명 인류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를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춘천이나 서울 같은데 한 40% 내지 50%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화천군에서 군내에서 졸업하는 중학생 수보다 고등학교 입학하는 입학생 수가 더 많아요. 교육에 투자하고 나서부터 외부로 전학 가는 학생의 수가 줄어든 겁니다.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모두 휴대폰에 집중합니다. 화천군에서 제공하는 안심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물론 집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이동시켜주는 안심 셔틀버스. 이동 동선이 학부모에게 전달되어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거 사용하니까 네. 뭐가 좋아요? 편해요. 걸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언제부터 이용했어요? 제가 부른 건 3학년 때부터고 엄마가 부른 건 1학년? 일명 아이들의 콜택시로 불리는 안심 셔틀이 아이들의 귀갓길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승하차 때는 항상 도우미 선생님도 함께하죠. 내려서도 걱정 없습니다. 안심 셔틀 도착 문자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나갈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는데요. 변신해주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화천의 교육 제도가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진짜 여기 슬로건이 아이 기르기 좋은 하천이거든요. 이렇게 안심 셔틀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교육도 많고 그래서 조금 되게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이 기르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덕분에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답니다. 교육에 더욱 있는 힘껏 투자하는 화천군. 화천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그 결과물인데요. 곧 문을 열 이곳은 교육의 장소를 한 곳으로 모아 그 효율을 높이고 대상 또한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교육 환경 격차가 너무 컸어요. 저희 군은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의 그 교육 격차가 없고 환경 차이가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어디서 자라든 그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홋카이도 정중앙에 있는 마을 히가시카와. 국도, 철도, 상수도가 없는 산무 도시임에도 인구가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건 다름 아닌 초등학교. 오픈형으로 이루어진 교실에서 공부하는 전교생의 수는 408명. 하지만 내년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학생이 계속 대기 중이기 때문이죠. 히가시카와 초등학교는 2014년에 새 단장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 교실은 물론 학교 강당까지 단층으로 만들어졌죠. 천연잔디 야구장과 축구장, 과수원까지 갖춘 학교 부지는 서울 광장 10배 크기.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은 자연을 벗삼아 뛰어놀며 공부합니다. もともとここの土地は田んぼだったんですけど、子どもたちにこう広々と、のびのびとこう育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大きな学校を建て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特徴としては、平屋の建物になっていて、で教室はオープン教室ということで壁がない、作りになっています。 학년 구분은 되어 있지만 모든 교실은 오픈형입니다. 살짝 시끄러울까 걱정도 되지만 공동 수업을 하기 좋답니다. 음악 수업과 과학 수업은 학교 강당으로 이동해 진행합니다. 학교 전체가 아이들만의 공간인 거죠. その時に学校と、あと社会教育もこう一緒に行えるようなことを考えてほしいっていうような要望があった中で、学校とこう地域交流センター地域を結ぶ、複合的な建物にしようっていうことで、その機能を併せ持った建物を建て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학교 교육과 함께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물. 학교와 이어진 지역 교류센터입니다. 학교와 문 하나로 이어진 이곳은 도서관을 비롯해 수준급의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은 이곳에서 일명 방과 후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学校が終わった時点から6時半まで午後6時半までここで預かることができます。登録今子どもが150人ぐらいいまして毎日100人ぐらいの利用があります。長期休業中夏休み冬休みですとか土曜日になりますと1日空けてますので長い時間になります。その場合は指導員が主導で いろんな体験をさせたりということも行っております。 달라진 학교와 지역교류센터로 히가시카와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역 부활의 신호탄, 이주민이 늘어난 겁니다. 지원금을 비롯한 혜택이 없음에도 이주 신청 대기자까지 생겼죠.
東課長ではですね、やっぱりその子育て世代の方が移住相談に来た時には必ず東川小学校をご案内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ですから町としても一大施設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 학교가 달라지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노령화 저출생으로 고민하는 일본에서도 놀라운 결과죠. 90년대 도시화로 인구가 급격히 줄었지만 학교를 단장한 다음해인 2015년에 8,000명을 넘어섰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히가시카와 마을에 생긴 양과점. 부부는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 히가시카와에 정착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 가게를 운영할까도 고민했지만 가끔 들렸던 히가시카와의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상담을 했고 히가시카와 초등학교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답니다. あと子供たちが2人いるので、その子たちが通う小学校がとても先進的な部分がある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に通わせたいなと思って、決めました。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삼아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학교에서 교육받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で、やっぱり東川自体が移住者が人口の半分くらい移住者ってことなんで、もう誰かと話すと、いや大阪からだよ、神奈川からだよ、東京からだよって人が同じような境遇の人がいるので、何かこう困ったことになる前になんかもう話してて、あ、こうだねこうだねっていう感じで物が進んでったので、そういった面で苦労っていうのが少な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 2019년 개관한 100옷 너나들이 센터. 서로 허물 없이 넘나들며 지내자는 이름처럼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함께하기 위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수업 시간 중 너나들이 센터로 이동하는 학생들. 항상 선생님과 함께하죠.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학교 시설이고 여기 넘어가는 이 부분 저쪽부터는 이제 복합화 시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또 책임 소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구름다리를 이동할 때는 선생님과 센터 직원이 협력해 지원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담임 선생님이 아닌 별도의 강사가 진행하고 있죠. 저희만의 규칙은 학교 교육 과정 시간에는 학생들의 사용을 우선으로 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서로 침해를 한다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이랑 다 논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할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동할 땐 반드시 구름다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엔 학생들의 이동 동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너나들이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구름다리가 아닌 1층 출입문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방과후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너나들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수업. 마술 수업부터 과학 수업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 아이들의 호응이 좋답니다. 너나들이 센터는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의 배움터이기도 하기에 다양한 수업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을 듣는 동안 엄마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저희들한테는 이게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엄마 입장으로는 또 아이가 이렇게 같이 찾아오고 엄마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도 가능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외부 환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담이 낮고 그다음에 앞에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높은 담벼락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1층 센터에도 보시면 이제 전면이 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조금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셉테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 내에 CCTV가 내 외부로 한 38대 정도 있어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답니다. 그리고 학교와 시설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했죠. 고민은 출입 통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선 분리가 정말 확실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구분이 있어야 되고 지역 사람들이 그 공간을 쓸 때는 특정한 통로라든지 공간만을 이용하고 공간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출입 통제가 아주 명확하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출입구와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답니다. 주민 간의 동질성이 강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거주를 하면서 그 동네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동네 사람들끼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근처에 CCTV가 있어서 범죄 행위를 그만뒀다라는 범죄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감시는 자연 감시는 우선적으로 인적 감시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지. 결국 신고를 한다라는 게 범죄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공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설계. 너나들이 센터는 소통을 기반으로 교육과 안전 모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죠. 학교 안에서 있는 시설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면 활동이 제한적인데 더 많은 문화적인 것이나 학습적인 걸 접할 수 있고 공간이 좋고 또 관리 감독해주는 선생님도 여럿이니까 조금 더 안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애너하임.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관광도시에 위치한 남중학교.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손에 먹을 것을 들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는 행사 참석자들입니다. 학교의 문이 열리고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곤 누군가를 기다리듯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이 행사는 학부모를 학교로 초대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아이의 학교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지 않고 유색인종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이러한 학부모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인답니다. So it's lunch with a loved one, and we're just sharing lunch with our students. Just being able to be here with them so they know that we're supporting them and through middle school. Because I feel like she sees that I'm here supporting her, that I'm participating in her everyday life. 커뮤니티 스쿨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학부모들의 참여 및 만족도가 높습니다. One of the achievements I have through this program is building connections not only with the students, the staff, and the community. So I think this really shows the students that they have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and it really helps them achieve their academic goals. So I would say
The community schools in general are really trying to reflect the idea that schools now really need to serve the whole child and are more than just places to learn math and learn reading. And so community schools in general are kind of this wide-ranging set of different programs that kind of happen both within and outside the school, but very much centered at the school, to create these schools to be really centers of the community in a place for both learning but also supporting the whole child.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주는 커뮤니티 스쿨은 현재 미국 학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when students feel cared for and feel like they matter, that they respond to that and have better outcomes, even on the education outcomes like test scores and showing up to school. So I don't think it's surprising that showing these students that they matter has an impact. I think the really impressive thing about community schools is they seem to accomplish that so well. They're not the only program that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사바나 고등학교. 커뮤니티 스쿨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이 잘 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애너하임 교육부의 교사들을 비롯한 커뮤니티 스쿨 담당자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학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으로 아이들의 학교 생활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When you are in the parent center, you just share not only your food and everything, but you feel you share your emotions, your problems, and see that everybody, we have the same flesh. We struggle the same things with the children, so that connection with the parents make us strong.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00년 전이지만 애너하임에 활용된 것은 10년 남짓. 주민교육을 통해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Parent and family participation is also very important in terms of educating not just children, but we're educating adults. Our adults, through our partnerships, also have access to colleges, community college courses at no charge. 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retrain adults who are underemployed so they can get better job skills leading to better jobs.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 지원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수업과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죠. 그리고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스쿨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We were able to work with the Anaheim's Food Services Department and create a new lunch menu for the students. And then there was also more career readiness help. So now the counselors in the Student Center are working directly with students in order to help with college applications and financial aid. Going back to the goal of community schools, to help a student achieve their highest potential, I would hope that that includes going to university and continuing their education wherever it leads. 세종시에 위치한 해밀학교. 2021년 개교한 이곳은 일명 스머프 마을이라 불리죠. 마을 교육을 꿈꾸는 미래형 학교. 설계부터 남달랐답니다. 시작은 마을 같은 학교를 만들자는 생각이었죠. 해밀초등학교 초중고를 디자인할 때 핵심은 뭐였냐면 교실에서부터 야외 공간까지 40m 이내에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가운데 있는 공원으로 학교 운동장을 빼내는 거였어요. 그거를 빼내야지만이 학교가 저층화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단추는 끼워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해밀학교의 아침 등교 시간. 여느 학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복 입은 교통지도사가 있기 때문이죠. 예,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학교 개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교통봉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침에 여기 아이들 만나고 가끔 부모님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요. 그래서
오늘의 뭐 일기예보 같은 곳. 1층에 자리 잡은 오픈형 교실처럼 보이는 이곳은 교장실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들까지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개교 때부터 아이들의 또 다른 놀이터였죠. 그리고 이곳에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마을 교육이 만나는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런 도전과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했을 때 학교만 잘해서도 아니고 학생, 교사, 학부모, 전 지역사회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서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계획도시인 세종엔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존재합니다. 학교 옆에 자리 잡은 이곳엔 주민센터와 주민복합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출입도 자유롭죠. 마을계획 사업으로 은빛교사단을 한번 양성해보자 해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해밀마을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보통 학교와 비슷해 보이는 방과 후 수업. 그런데 아이들 사이 수업에 도움을 주는 은빛 교사단이 있습니다. 은빛교사 선생님이 같이 알려주시고 하는데 어때요? 좋아요. 어려운 점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그 순수한 마음하고 같이 하니까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그냥 동심에서 놀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맞벌이들도 하시고 하니까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까 또 걱정도 되고 하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맡아보니까 아이들도 저희들이 마음 깊숙이 진심으로 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잘 따라오고. 아이들의 방과 후 수업은 끝났지만 은빛교사단의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함께 이동. 학부모에게 직접 아이들을 안내하고 나서야 은빛교사단의 돌봄이 끝난답니다. 저는 1000% 만족하죠. 네,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늦거나 아예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서 저녁 간식도 챙겨주고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틀려가지고 또 재미있는 놀이거리도 되고 또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니까 너무 좋고 진짜 만족해요. 마을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해밀학교.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교육에 학부모 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마을 축제를 비롯해 방과 후 수업까지 결정하죠. 일반 방과 후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자기의 재능으로 재능 기부처럼 운영을 하는 엄마품 방과 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에 학부모들이 선생님으로 참여하여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고리가 있잖아.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수록 아이들이 경험하는 수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완성. 그중 인기 있는 것은 전통놀이와 같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수업이죠. 방과 후 돌봄 교육을 마을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 동아리에서 아이들 엄마품, 아빠품 마을학교로 연계가 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엄마고 아빠고 우리 아이들이고 그리고 내 아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중에서 놀이를 좋아해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미래 학교를 지향하는 마을 교육. 학교는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돌봄을 하려면 한 마을이 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을에 많은 자원들이 이제 필요한데 학교, 뭐 마을,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보는 자원을 통해서 돌봄을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고 돌봄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돌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배움과 자람의 중심이었던 학교. 그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마을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변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변화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 식사를 집에서 이렇게 대상을